대사님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예, 대사님께서 지금 보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그래서 감염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은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주 러시아 대사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게 한데 제어진 질문이 지금 7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사님께서 가능하시면 좀 짧게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사님, 10월 10일 북한 열병식 보셨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지금 월요일 지금 모스크바 시간 9시 25분이니 아직 러시아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이렇게 더욱 신력화된 거대한 이런 새로운 핵 전력을 보면서 러시아 언론들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언론들은 그 사실관계 위주로 그 보도를 하고 있고 별다른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본 의원이 어제 그 열병식을 본 소감은 전직 북한 외교관으로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그런 평화의 쇼에 막기 위해서 북한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짧은 시기에 북한의 핵 전력을 질과 양적으로 발전시킨 데 대해서 대단히 저로서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러시아 전문가이신 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이러한 핵 전력의 발전이 외형이나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러시아 부속이나 기술 이런 걸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대사님께서 상식으로 좀 어렴풋이 저서는 알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시는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구조를 보면 북한은 러시아의 인력을 들이밀고 그 인력이 번외하러 현지에서 러시아로부터 각종 군사 기술이나 부속을 밀매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북한은 핵 전력을 다시 발전시키고 이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국감 시간에 대사님께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북한은 이거 미사일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거기에서 이 베어링만은 북한산이 자꾸 고장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 터지고 그래서 베어링만은 러시아에서 각종을 다 들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현재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 행랑에다 이걸 넣어서 열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대사님께서는 모스크바에서 오랫동안 외교관 하셨는데 평양으로 출발하는 북한 열차 그 역전 어디서 출발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합산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스크바에서 출발하는 열차가요. 모스크바에서 출발하는 거는 야로슬라브 맞습니다. 예, 야로슬라브 역전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예. 출발하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혹시 거기 나가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죠? 야로슬라브 역에 가서 북한 열차가 출발할 때 나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야로슬라브역에서 북한 열차 출발 장면을 본 적은 없고 제가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로 근무할 때 핫산역에서 여러 차례 본 적은 있습니다. 핫산역은요. 제가 한 가지 저 팁을 드린다면 외교 행량이 대사님도 아시지만 문건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가볍게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로슬라브 역에 나가 보면 이 가벼운 외교 행량을 대량의 행량을 외교관들이 2명 이상에서 힘들게 들고 열차에 오르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종이 문건이 아니라 이건 쇳덩이입니다. 베어링과 같은 이런 있는데 저는 혹시 대사님께서 지금 현재 대표부 내에 대사관 내에 외교인력 구조 아까 보니까 26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담당해보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는 저희 정무과에서 정무공사를 중심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몇 명 정도 하죠? 몇 명 정도가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보는 인력은 저희 정무공사를 포함해서 정무과장까지 총 5명이 보고 있습니다. 5명이요. 대사님께서는 최근에 북한 신홍철 대사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신홍철 대사는 금년 2월에 모스크바에 부임을 했고 아직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 외교부가 외교단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신홍철 대사가 아직 만나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사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엔 제재 이후 들어가게 돼 있는 북한 인력 중에서 아직도 러시아에 잔류해 있는 북한 인력이 몇 명 정도 되고 그들이 매달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대략 수치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최영 의원님, 그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고요. 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교 행랑을 통한 베어링을 북한으로 반입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러시아가 외교 행랑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잘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근무할 때 러시아 세관에서 이중유도 물품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물품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적발했고 또 관련된 형사 처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방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방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적발도 됩니다. 그러나 적발을 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더 말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대사님의 역할은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대사님들보다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님은 두 가지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하나는 우리와 러시아 간의 관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핵 개발 협력 구조를 대사님께서 끊어내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북한과 우리 사이의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뒤에서 뒷문을 열어놓고 북한 노동자들 받아주고 이러면 북한이 우리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사님께서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유엔 제재를 어기고 교류되고 있는 이걸 대사님께서 막아주면 줄수록 북한이 테러가 막혀서 남북 협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조성된다는 걸 아시고 대사님께서 한러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이러한 핵 협력 이 흐름 이걸 끊든지 저지시키든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 활동에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간에 핵 협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저희 언론 지상을 통해서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원용해서 핵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러시아가 대북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러시아가 그 비확산 체제에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핵 불용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청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핵 개발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있지 않고요.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러시아는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379호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 특히 연해주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한 511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잔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철수를 시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북한이 코로나 상황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서 이 러시아 노동자들 511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북한 노동자들 잔류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